구리가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리가 서울로 편입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상당히 굴욕적 용어이지 않습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알아듣기 편하실 것 같아요. 양자를 드리는 문제라고 저는 비유를 합니다. 구리시의 의견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익은 무엇이고 불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우리 구리시 아파트가 좀 저평가된 것은 아닐까 하는 나름대로의 피해의식도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 기능 또는 감시 기능, 이 부분보다 더 큰 건 구체적으로 경영 기능이잖아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직접 해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 내가 꿈꾸는 시민과 함께라는 그 방식 구현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결정 과정이 조금 더딜지라도 늘 시민들과 함께 수기하고 자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 네, 톡 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권봉수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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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저희가 구리시 의회 의회 모니터링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네네. 특히 저렇게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누굴까 항상 몇 년 전부터 궁금해하다가 의회 회의록을 열심히 보면서 그게 권봉수 의원님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궁금한 것 좀 왕창 여쭤보려고 한번 모셨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새로운 경험입니다. 제가 얼마나 뭐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걸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심성의껏 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그 삼선 의원이신데 한번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현재 구리시의회 의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좀 독특하긴 합니다. 제가 처음 의원은 4대 의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처음 30대 후반에 의회 의원이 돼서 4대 5대 의원 8년간을 의원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야인 생활로 돌아가서 12년간을 야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바깥에서. 근데 뭐 그냥 정치를 떠난 게 아니고 그동안 그 단체장 선거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도 하고 도전도 하고 했는데 뭐 계속 실패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2022년도에 다시 9대 의회에 복귀해서 전반기 의장을 2년간 마치고 현재는 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도 지방선거에 그 12년간 못다 이룬 꿈을 다시 도전하기 위해 지금 구리시장 선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참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소개만으로도 원 기자님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남다르시잖아요. 아, 네. 정말 팟캐스트나 아니면 저희 같은 뉴스쇼의 아주 적임자십니다. 저는 무슨 아까 제가 처음에 뵀을 때 바리톤 발성이시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소리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갖게 되신 거예요? 이거 뭐 사실은 뭐 부모님께 받은 거니까 일단 부모님께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감사드려야 될 듯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이제 특활반을 하나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웅변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웅변반이 뭐 지금처럼 어떤 뭐 체계적으로 이론적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선배들한테 내려온 방식대로 모여서 소리 지르고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마도 그 시기에 이 목소리가 잡혔던 것 같아요. 흔히 뭐 이렇게 목이 트였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의 음성 형태가 되어져서 하여튼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고등학교 때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트레이닝을 해주신 우리 웅변반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원채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네. 네네. 혹시 궁금한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웅변반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고등학교는 구리에서 나오셨을까요? 아니요. 이제 마침 제가 이번에 그동안 정치 인생 뭐 20여 년 넘게 했는데 처음으로 책을 하나 쓰면서 제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저는 사실 초중고등학교를 다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태어난 건 전라북도 지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인데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가족이 다 이사를 와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서울에서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인 경북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북고등학교를 다녔고 실제로 이제 구리에 제가 정착을 하게 된 건 제가 결혼하고 나서 큰애를 낳으면서 구리로 와게 됐고 벌써 그런데 온 지가 30년이 더 넘었습니다. 이제 목소리로 제가 말씀을 또 말문을 열었던 까닭이 있는데 저희가 의회 회의록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또 시정질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의원님께서 되게 많이 목소리를 높이셨던 그런 주제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그 질문 한번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너무나 구리시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원인은 무엇이고 경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구리가 서울로 편입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상당히 굴욕적 용어이지 않습니까? 구리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로 편입된다는 게 글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일입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가 국가 밑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구리시는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리시인데 지금 이제 일부 그런 주장은 뭐냐면 그걸 행정구역을 서울시 구리구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논의가 가치 중립적이고 법률적 용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제 지금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연유를 좀 살펴보면 되게 정치적인 목표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이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서 그 수도권 서울 부근에 있는 김포라든가 구리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경기도에 있는 도시를 서울로 다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서울을 키우겠다라는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총선 전략으로 처음 발표가 되어지고 거기에 당시 구리시장이 편승해서 그럼 구리도 서울로 가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선언에서 이 문제가 촉발되어졌고 이제 그런 선언에 연이오니까 이제 구리에 있는 각종 뭐 단체들이 구리가 서울되기 위한 뭐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쭉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소강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이고 이제 그 과정에 제가 당시에는 의장으로서 또는 의원으로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그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뭐 불합리성이라든가 또는 그 잘못된 논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리를 높였던 걸 아마도 우리 PD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행정구역 개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가도 늘 시도를 했고 지금도 상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대전하고 충남을 합쳐서 하나의 그 광역자치단체를 만들려는 논의, 광주광역시와 전남을 합치려는 논의, 또는 기타 뭐 시 간에 합치는 뭐 전주시하고 그 완주군하고 합치려는 논의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건 그 규정돼 있는 절차를 다 밟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리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서울시 구리구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명되어지고 그 절차대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 마치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그 정당의 전략에 편승해서 선언하고 나니까 마치 시민들이 요구하면 우리 구리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듯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변질되어 버려서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제가 공사석에서 강조를 했어요. 이제 지난번에 어떤 그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유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알아듣기 편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 구리시가 서울시 구리구로 바뀌는 문제는 마치 이제 그 양자를 드리는 문제라고 저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집안에 구리시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나 이 집안에 살기 싫어요. 저 옆에 있는 서울시라는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고 싶어요. 의사표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자를 저쪽 집에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할 일이죠. 그러면 그 양자로 가는 당사자인 구리시는 뭐밖에 할 수 없냐면은 내 의사표현. 나는 경기도 집안 싫어서 구리시 집안, 저 서울시 집안으로 가겠어요라는 의사표현. 행정 절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리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벗어나서 서울시로 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뭘 하라고 하냐면은 구리시 그러니까 집행기관 구리시에서 독단으로 하지 말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경기도와 서울시로 보내는 것 거기까지가 구리시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침소봉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구리가 결정하면 모든 게 된다고 하다가 지난 연말에 드디어 구리시에서 우리 구리시 의회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구리시의 소속을 바꾸려고 하는 거를 의회 의견을 저희가 안을 드렸고 이제 그 의견 청취안과 관련된 계획을 서울시와 경기도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구리시 역할은 끝나는 거죠. 이제 집안의 어른들끼리 양가 집안들이 각자의 절차에 맡아서 거기도 경기도도 독단적으로 도지사가 그러면 구리시 서울로 보낼게요가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은 경기도민들의 대기관인 경기도 의회에다가 구리시가 서울시로 가고 싶답니다. 양자로 가고 싶답니다. 의견 주세요라고 절차 거쳐야 되고요. 반대로 서울시도 서울시장이 구리시를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의회에다가 저 구리시가 우리 서울시로 양자 들어온다니 받을 수 어떨지를 한번 의견을 주세요라고 해서 그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이건 자기 맘대로 안 하고 보통은 우리가 지금 가족관계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호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호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과정이 정부예요. 그 주관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고 그럼 행정안전부에다가 자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시 구리구로 바꾸자고 하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걸 만들어 주세요 하고 법안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인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해서 이게 합리적이다.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시 구리구로 바꾸는 게 시민들에게도 도움되고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도움되겠다라는 판단하면 그 법을 만들어서 소속을 바꾸는 것. 이게 일반적인 절차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이 지난 한 1년 반 동안 그 2년 가까이 됐죠. 이제 2년 동안을 마치 그냥 구리 시민들이 원하면 서울시로 간다.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어진 측면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했던 참입니다. 그때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그 지금 구리시랑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개편 네.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 절차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내용 측면에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먼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그러면 구리시의 의견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의 의견을 이제 경기도가 청취를 했음에도 네. 그쪽에서 원하면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원하면 네.
그냥 상관없이 누군가의 양자로 딸려가거나 아니면 네, 그대로 네, 네. 우리 집안에 남아 있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종 심지어 경기도와 서울시도 결정 권한은 없어요. 그 권한은 정부에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변동하는 행정구역을 변동하는 개편하는 이 부분을 법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는 거고 다만 그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양 아버지 이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도 우리 집안에서는 보내줄게요. 저쪽 집안에서는 받을게요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줘야 정부 입장에서는 무리 없이 이건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근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구리와 서울의 행정구역 자꾸 이 용어 입에 안 붙네. 개편, 변경, 예.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나 혹은 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절차적 요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불이익인지 이런 것들 이런 논의를 결국에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결국 그 절차를 다시 갖추었을 때 그거는 뭐 시간이 더 걸린다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렇게 그 논의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흘러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익은 무엇이고 불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제 구리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이 이제 구리를 서울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여부를 나름대로 이제 전문기관에다 용역까지 줬어요. 그 의회가 예산도 승인했었던 거고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경기도 구리시가 서울시 구리구가 되면 얻어질 이득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 세금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기도와 구리시의 복지예산 지출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구리가 서울로 되면 뭐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다 등등. 근데 그건 이제 근원적으로 어떤 오류가 하나 있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그 광역시 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체계 밑에 있는 구가 맡아야 될 행정의 영역하고 이제 경기도처럼 도 밑에 있는 시군이 맡아야 될 행정의 영역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거칠게 얘기하자면 이제 광역시는 규모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으니까 주로 행정의 주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으냐면은 시가 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자치구 예를 들면 이웃한 뭐 광진구가 됐건 노원구는 그보다 되게 그 시민 밀착적인 행정, 복지 행정 이런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경기도는 되게 넓은 지역에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기도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대로 구리시는 구리시대로 시장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권한을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도시계획인데요. 도시계획 입안권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우리 구에 뭔가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입안 권한을 시장 군수들한테 주어져 있어요. 구리시는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기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어떤 혜택을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다 하는 데는 이제 없는 거고 다만 정서적으로 이런 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리시는 그야말로 서울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잖아요. 면적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서울이라든가 구리 바깥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생활권이 서울하고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 심리가 있냐면은 똑같은 아파트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우리 구리시 아파트가 좀 저평가된 것은 아닐까 하는 나름대로의 피해 의식도 존재합니다. 또는 이제 교통도 내가 매일 서울로 다니는데 이거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서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득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서적 심리적인 그 정주 의식이 좀 적어진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서울로 가는 거 좋아요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에서는 여론조사 해봤더니 한 67% 정도가 찬성을 한다 이런 이제 논리를 내세워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혜택이 이후에 교통 문제만 해도 만약에 서울이 편입되면은 서울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기대 심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냉정하게 그걸 살펴보면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 신내동에 이제 서울시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신내동에 있는 버스가 구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구리에 공영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구리엔 그런 걸 수용할 만한 면적이 없다. 거꾸로 남양주시가 만약에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가 아니고 서울시 남양주구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할 때 김포는 서울시에서도 김포시를 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막대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서울시 서부권에 있는 공영차고지라든가 뭐 이런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넓은 땅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토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뭐 이득이 되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 말씀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리시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2023년 말에 그때 이제 소위 우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뭐 조금 저는 그 생뚱맞다고 하는데 이제 뭐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그래서 김포도 뭐 하남도 구리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에 대한 욕심은 충분히 저가 납득이 되어져요.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이 확 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넓은 땅에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을 갈 수 있다는 이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직접 면하는 도시가 돼요. 서울이.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워싱턴이 됐든 뭐 뉴욕이 됐든 등등의 이런 도시들 보면은 바다와 연접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발달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광역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도시 서울이 직접 바다에 연접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가 만약에 서울로 들어가면은 항구를 가진 도시가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만약에 냉정하게 이제 서울시 의회 아까 우리 구리를 서울로 양자 받을까요라고 하면 서울시에 있는 분들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구리를 받아서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 건데 공영차고지를 글로 옮길 수 있나? 뭐 쓰레기 뭐 매립장을 만들 수 있나 등등의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단지 면적을 넓히고 덩치를 키운다는 것.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0만 서울시 그랬는데 지금은 940만 930만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1000만 도시로 다시 늘린다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러기에는 구리가 인구도 크지 않습니다. 저희 19만밖에 안 돼요. 남양주 정도의 덩치가 되면 뭐 한 68만 70만 명을 일거에 서울시로 편입을 해서 데리고 들어가면 다시 1000만 도시의 위험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서울시에서 양자를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제 구리시의 성장 동력과 관련해 가지고 반대로 경기도에 남아 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것과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구리 시민들 상대로 이제 뭐 여론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시 편입에 찬성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답변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집값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아파트값 오르지 않나요? 네. 하지만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지만 교부금 규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지 못했어요. 네네. 반대로 경기도에 남아 있을 때는 예정대로라면은 구리시가 GH를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언론 보도나 회의록을 보면 GH가 내는 뭐 지방세가 80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거 외에 달리 구리시가 경기도에 남아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의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여타의 성장하는 도시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서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들, 예를 들면 용인, 화성 이런 데는 핵심이 뭐냐면 그 도시에 이제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네. 대규모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인구가 들어오면 각종 여러 가지 세금들, 그다음에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국가에서 걷어가는 소득세가 따로 있고 법인세가 따로 있는데 그 법인세에 붙여지는 지방소득세가 세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지방에 있는 도시들, 여타의 도시들의 성장 전략은 대부분 기업 유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토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리시는 전국에서 면적 제일 좁아요. 그다음에 각종 중첩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등등의 이유로 근원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누릴 수 있는 이제 통상의 개념의 기업 이런 것들은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성장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 구리 바깥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그래서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실제로 평가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그런 도시에서 활로를 세워서 어떤 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하나 써서 제가 이제 2월 7일 날 북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그 책에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새로운 마이스 산업에 대한 눈을 돌릴 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마침 이제 국가에서 우리 구리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활용 가능한 도시가 토평벌에 있는 한 100만 평 되는 그 땅이 있는데 그걸 국가가 공공주택지구로 택지지구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거의 한 18,500호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다산지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짓고 나면은 이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자족시설이라고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지들이 생겨나요. 이제 그 부지에 어떤 시설들을 우리가 배치시키느냐가 앞으로 우리 구리시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치할 그 시설 중에 하나를 저는 이제 마이스 산업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이스 산업은 주로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인데 그거는 큰 전시 이런 것들은 이제 코엑스라든가 킨텍스에서 이미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틈새 시장이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큰 시장 말고 작은 소단위. 예를 들면 학술 대회를 해도 뭐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대회는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수용을 해갈 텐데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뭐 몇백 명 단위, 뭐 1,000명 단위의 소규모 학회라든가 또는 그런 산업. 요즘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 그러면 우리 구리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거기에 국제적인 뭐 행사들 또는 대회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명을 일주일 사이에 유치할 게 아니고 네. 매주 500명씩 50주를 유치하면 그러면 구리에 들어오는 인구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여타 산업 후방 효과로 인해서 구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특별히 뭐 경기도 그에 남아 있느냐
서울시로 가느냐를 가지고 교부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 뭐냐면 그런 결정은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시장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 구리구가 되면 그런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주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아있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GH 이야기를 좀 아까 네. 잠깐 오늘 띄워드렸었는데 네네. 여쭤봐야 되는데 이 GH가 공공기관 뭐 9개였나요? 7개였나요? 그거를 네네. 경기도 각 도시로 배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리시가 GH를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네네. 현재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현재 대통령이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 이 부분의 문제 의식이 뭐냐면은 경기도가 아까 말한 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너츠처럼 크게 퍼져 있는데 대부분의 인구도 남쪽에 집중되어 있고 생산시설도 남쪽에 지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본사들이 대부분의 남쪽에 많이 있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북부 쪽으로 이제 그런 기관을 이전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공모 절차도 거치고 선정 작업도 거쳐서 이제 다 정했어요. 그 중에 덩치가 제일 큰 게 GH입니다. 네. 경기 도시개발 토지도시공사, 주택토지공사.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일단 이제 유치가 확정됐고 그러면 일단 구리시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본사 사옥이 오는 거니까는요. 그 사옥이 올 곳에 도시 계획을 입안을 해서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 부지를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청사부지로 바꿔가지고 등등의 일련적 행정적 절차를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입안권은 아까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이제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결정까지 받았고 이제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야 될 단계였냐면은 이제 경기도하고 저 GH에서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구리시가 결정된 땅에다가 이제 건물하고 그때 건물뿐만이 아니고 사옥뿐만이 아니고 사옥이 이전되면 사원들 기숙사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에 기숙사 부지까지 다 만들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그 단계였는데 그때 서울 편입 문제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게 2023년 초반기니까 그러다가 그게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2025년 작년 그 2월달에 뭐 이 부지사께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경기도가 가져가고 있는 가장 덩치 큰 그 도의 공공기관을 구리시로 지금 이전하겠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리시는 서울로 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나중에 그거 지어놓으면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서울에 가 있는 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차 진행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백지화를 한 게 아니고 절차를 중단하겠다 한 게 지금 1년 가까이 그냥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아무래도 경기도 구리시 입장에서는 80억 원이라는 지방소득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이 80억 원이라는 이 정도의 재원이 구리시 전체 세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거칠게 말하면은 이제 구리시 추경까지 하면은 보통 한 뭐 지금 1조 가까이 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한 25% 되거든요. 그럼 2,500억 정도가 지방 세수고 그 지방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은 보통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 소비세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 뭐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 지방소득세에서 80억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 보면 되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 살림으로 보면 작은 돈 아닌 거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 세수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단순히 그 지방소득세 때문에가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제 효과들이 큰 거죠. 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주택 토지 문제를 총괄하는 어떤 기관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연간 그 기관을 방문하는 인원이 대충 뭐 한 15,000명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구리를 오셔야 되잖아요. 네. 구리에 오셔서 일 보다가 점심도 드셔야 되는 거고 그런 후방 효과가 더 큰 거지. 네. 지방소득세 그 하나로 뭐 80억 그것도 작지 않은 돈이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그런 후방 효과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구리 입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그야말로 시에 상당히 뭐 좋은 기관이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또 그게 주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권봉수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리시 입장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서울시와 함께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혹은 경기도에 남아 있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약해 드리자면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실익은 없다. 하는 받아들일 것이고, 이유가 없다. 네. 그다음에 구리시 입장에서 어쨌든 경기도에 남아 있는 것이 도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의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이익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 아마 구리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